혹시 여러분은 주변에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야, 너 진짜 나이에 비해 젊게 산다. 너 진짜 강 크다. 어떻게 그런 일을 빠꾸 없이 해? 너 시작은 잘하는데 끝은 좀... 이런 말을 들어봤다면 여러분들 사주에 목 기운이 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주에서 목이 많거나 반대로 전혀 없으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그냥 단순히 오행 하나 빠진 거겠지 싶지만 이 목 하나가 사람의 성격이며 인간관계며 성공까지 아주 많은 걸 바꿔놓습니다. 오늘은 사주에서 목이 많은 사람들이 왜 성공하기 쉬운지, 그리고 목을 가진 사람들의 장점과 단점, 주의사항, 그리고 목이 없는 분들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까지 이번 영상에 모두 담았으니까요. 목 많은 사주가 궁금하신 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먼저 우리 사주 안에 목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체크를 해볼게요. 앱스토어에 가셔서 만세력을 검색하신 뒤에 아무거나 다운받아 주신 후 이런 창이 뜨면 여기에 내 이름과 생년월일 그리고 시까지 적어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팔자라고 하는 8글자가 뜨죠? 여기서 갑, 을, 묘, 인 이런 글자가 여러분들의 사주에 있나요? 이 한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일단은 사주에선 목을 초록색으로 보기 때문에 내 사주에 초록색이 있는지 없는지 먼저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 한 개라도 보인다 그러면 아, 나는 일단 목의 기운을 가지고는 있는 사람이구나 체크를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실 텐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목이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잖아요. 그럼 이 목이 많다는 건 대체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일단 윗줄에서는 왼쪽에서 두 번째 칸 여기를 일간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에 목이 있다면 일단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아, 저 사람은 목의 기운이 강하게 보이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여겨주시면 되고요. 사주에서는 각 자리마다 다 같은 점수를 부여하는 게 아니거든요. 더 기운이 센 곳이 있는데 아랫줄에서 왼쪽에서 세 번째 이곳을 월지라고 불러요. 이 월지는 다른 곳들보다 점수가 더 높기 때문에 이 월지에 초록색이 있고 그 외에 초록색이 하나가 더 있는지, 만약 월지에는 다른 색깔이 있다면 사주의 다른 자리에 목의 기운이 3개 이상이 있으면 목의 기운이 강하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사주에서 이렇게 목이 많은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사주에서 목은 아침, 아이, 봄을 상징합니다.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시작점이라는 거죠. 하루의 시작은 아침, 계절로 봤을 땐 계절의 첫 시작은 봄, 그리고 인생에서 봤을 때 첫 시작은 아이죠. 그렇다 보니 어때요? 시작하는 힘이 강해요. 매일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하고 싶은 일도 굉장히 많죠. 그리고 목이 많은 사람들은 어릴 적 성향을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습니다. 밝고 명랑하고 호기심이 많고 새로운 일에 겁이 없죠. 어른들에게 물어보면 아, 내일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러잖아요. 근데 애기들한테 물어보면 어때요? 내일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그냥 빨리 내일이 왔으면 좋겠다 이러는 게 애들이잖아요. 여기서 목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또 하나가 나옵니다. 여러분, 내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비관적인 거 본 적 있으세요? 아니죠. 그냥 지구가 빨리 멸망했으면 좋겠지 내일이 오기를 바라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목이 많은 사람들은 내일 뭐 할지 기대가 되고 얼른 내일이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세상을 낙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오늘 망쳤더라도 내일의 나는 더 잘 해낼 거야 라고 생각해서 다시 도전하는 게 이 목의 가장 큰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주에 목이 많은 분들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기 쉽다는 거예요.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다 보니까 기획, 창작 같은 거에 막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항상 잘 될 거라는 막연한 근자감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정했다? 그러면 그것만 보고 저돌적으로 달려나가는 힘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 자연스레 자기가 선택한 분야에서 탑이 되기 가장 쉬운 것도 이 목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게 간목이냐 을목이냐에 따라서도 그 이미지는 조금 다르긴 한데요. 간목의 경우에는 어떤 이미지냐면 우뚝 선 나무의 이미지예요. 하늘을 향해 위로 솟아오르고 싶은 욕심이 있기 때문에 명예를 중요시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두툼한 나무처럼 자신의 뚝심을 지키는 데에도 선수입니다. 을목의 경우에는 담쟁이 덩쿨 같은 느낌이에요. 옆으로 퍼져나가기 때문에 나 혼자만 성장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을 챙기면서 같이 성장하려는 욕구가 강하고 인간관계에 있어서 유연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협업에 강하다는 것이 이들의 특징입니다. 각각의 목이 가진 개성과 방향성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목이 많은 사람들의 장점은 성장을 멈추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지만 장점만큼 단점도 존재합니다. 목이 많다는 건 뭐예요? 나머지 오행이 들어갈 자리가 별로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오행들의 장점이 목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개선점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우선 목이 많은 사람들의 가장 큰 단점은 마무리가 약하다는 것입니다. 아까 목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시작을 굉장히 잘한다고 했죠. 근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다른 일로도 눈이 잘 돌아간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거 돈 된다 하면 이거 했다가 저거 돈 된다 하면 저거 하고 이렇게 많은 일을 벌이다 보니까 시작은 많은데 끝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목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확신이 뚜렷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자기 확신이 좋을 때는 좋게 작용하지만 이게 너무 지나치게 되면 고집이 될 수가 있죠. 이 고집이라는 건 뭐예요? 내 방식만을 옳다고 여기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주변과의 갈등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사주에 목이 많은 사람이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은 끊임없는 의욕과 추진력을 통해서 성공을 끌어오는 재능은 충분히 있지만 목은 그 자체로는 돈을 끌어오는 오행은 아닙니다. 그래서 목이 많은 분들은 다른 오행과의 균형을 무조건 맞춰야 되는데요. 핵심은 딱 하나, 목은 주변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무는요, 햇빛과 물, 흙이 있어야 잘 크기 마련이죠. 사주에서 목이 많다고 해도 물이나 흙이 없으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게 됩니다. 목이 많은 분들의 특징 중 하나가 혼자 열심히 일만 하다가 정작 돈은 못 벌어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목이 많은 사람들은 주변 환경을 잘 따져야 합니다. 특히 직업, 배우자, 그리고 동업자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데요. 특히 내가 사주에 목은 많은데 토가 하나도 없다 이런 분들은 토가 많은 사람과 결혼이나 동업을 한번 고려를 해보세요. 왜냐하면 목, 나무는 자기가 잘 성장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땅을 원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자연현상으로만 보더라도 나무는 흙에서 많은 에너지를 받죠. 그리고 사주에서는 이 토의 성질이 뭐냐면 바로 자리를 잡고 기반을 다지는 거예요. 그래서 토가 많은 분들의 특징은 굉장히 현실적이고 실리적이다라는 것이 특징인데요. 아까 나무가 많은 분들의 특징 중 하나가 새로운 아이디어, 시작하는 힘이랬잖아요. 그걸 현실적으로 만들어서 실현시켜주는 것이 이 토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목이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무조건 한 우물만 파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하나를 파서 전문성을 갖춰야만 부와 명예가 따를 거예요. 그리고 직업적으로는 분야를 따지기보다는 얼마나 더 몰입할 수 있는지,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순서대로 나열을 해본 뒤에 내가 그중에 가장 잘할 것 같은 하나를 딱 꽂아서 그것만 파는 겁니다. 옛날에 투자의 기재 워렌 버핏의 전용기를 몰던 조종사 마이클 플린트가 워렌 버핏에게 물어봤대요. 저도 당신처럼 성공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성공을 할 수 있는 걸까요? 라고요. 그랬더니 워렌 버핏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일생 동안 이루고 싶은 25가지를 한번 적어와봐라. 그렇게 가져오니까 그에게 다시 한번 또 워렌 버핏은 요구를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5가지의 동그라미를 치라고요. 아, 이거 모두 다 중요한데 라고 생각했지만 정말 고심 끝에 5가지를 골랐다고 합니다. 그럼 플린트에게 워렌 버핏은 마지막으로 물어봤대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5가지 외에 나머지 20가지는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러자 플린트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목표니까 남는 시간에 틈틈이 해내겠습니다 라고요. 그러자 워렌 버핏은 얘기합니다. 틀렸네. 자네가 동그라미 치지 않은 나머지 20개는 앞으로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일세. 자네가 이 20개를 볼 수 있을 때에는 이 5가지의 목표를 먼저 이루고 났을 때뿐이라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것처럼 목이 많은 분들도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정말 하고 싶은 게 많고 의욕이 많더라도 하나의 방향에만 집중하세요. 그리고 한 가지 일을 시작했다면 정말 볼장 다 보겠다라는 마음으로 꼭 마무리를 보는 연습까지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사주에 목이 없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사주에 초록색, 목이 전혀 없는 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실까요? 목이 많다는 건 어린아이 같다는 것을 뜻해요. 그런데 이 목이 하나도 없다는 건 어린아이의 특징과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분들의 특징 중 하나가 좋게 말하면 너 되게 현실적이다 하지만 나쁘게 보면 이 사람은 좀 인간미가 없네? 이런 평가를 종종 듣기도 하거든요. 또 굉장히 칼 같은 언변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종종 입히기도 하고요. 그래서 낭만 없이 현실적인 모습에 주변에서 종종 너 혹시 T야? 이런 얘기를 듣는 것이 사주에 목이 없는 분들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그래도 이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사주에는 좋고 나쁨이 없어요. 오히려 현재에는 인간관계 때문에 애를 먹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이 인간관계라는 것도 내가 타인이랑 잘 지내고 싶은데 잘 못 지낼 때, 그럴 때 마음이 쓰라리는 거지, 애초에 내가 인간관계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이 인간관계로 마음이 아플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외부에 에너지가 뺏기지 않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에너지가 가득해지겠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분들은 물질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하지만 만약 이런 내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에게도 개운법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억지로 나무를 기르는 것보다 봄이나 아침 같은 기운을 생활 속에서 의식적으로 채워보려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본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계획 없는 여행을 훌쩍 떠난다든지, 아니면 어린아이와 교류를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가 너무 시니컬한 건 아닌가? 내 인생에서 진짜 소중한 건 뭐지? 라면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자, 이렇게 오늘의 영상 끝났는데요. 여러분은 목의 기운을 어떻게 쓰고 계신가요? 확실한 건 목이 많은 사람들은 요즘 세상에 굉장히 원하는 에너지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만큼 자기 통제가 중요하고 그 성장을 진짜 결과로까지 만들어냈을 때 그 사람은 진짜로 성공할 거라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영상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엔 화의 특징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